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강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강섭입니다. 네. 플리토가 좀 애매하게 좀 웃음과 네. 슬픔을 안겨주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3일째 웃음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제가 공략을 했던 플리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가 네. 지수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아쉽지 이제 앞으로 공략을 2주 정도로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게임주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죠. 액션 스퀘어에서 나온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이따가 잠시 뒤에 액션 스퀘어 관련된 코멘트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고루 다 좋은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하게 뭐가 나쁜 업종이 없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크니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어제 좀 많이 좀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부분들 쉬어가더라도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오늘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그냥 다 평탄한 금요일 치고는 참 편탄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주 초반에 하락 나왔을 때 이후에 반등세는 그래도 매니저님께서는 올해 12월에는 또 대형주의 반등은 좀 보면서 그러니까 잠깐일 수 있긴 하더라도 누릴 건 좀 누리자. 이런 식의 즐기자고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도 예. 좀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 화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 직접 쓰시는 거죠, 저거? 그럼요. 예, 투자 식스팩에 있는 단어들은 네. 강성화 아나운서가 제 삶의 낙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증시가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네. 더불어서 이제 여러 중소형주 리오프닝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어떤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좀 경미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리오프닝주가 좀 바닥을 찍는 느낌도 좀 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닥을 찍는 걸까요? 일단은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네.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큰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오지 네,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면서 치사율은 낮아지고 네.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증상이 전수 검사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모더나라든지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확답을 못 주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 한 2, 3월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좀 결정적이었던 배경 자체가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미크론은 끝났다. 예. 너무 과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예.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플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한 대여섯 개 찝어주면서 이거 빨리 사라고 예.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 영향도 있었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죠.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12월 15일 전후였는데 이게 이제 내년 2월 정도로 잠정적 연기가 됐던 부분 때문에 미 증시가 강하게 반등, 리바운딩이 성공했던 배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특히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예.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좀 맞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제가 한번 3주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행, 관광 맞아요.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쉽게 볼 섹터가 아니고 좀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년 추석까지는 좀 들고 가셔라. 그런 소금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많이 빠졌던 업종들에서 사실 엊그저께도 화장품 쪽 LG생활건강이라든지 맞아요. 이쪽에서 쇼커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점점 뭔가 아직은 모르겠으나 조금은 시장의 색깔이 뭔가 바뀌려고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일단은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왜? 오미크론이 아직 낙관론이 있지만
관련된 전수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확보된 게 아니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뭐 치사율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핵심 사항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를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오프닝은 바닥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오늘 강하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에어비앤비 얘기해 주셔갖고 저도 주주의 한 명으로서 오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눈물이 좀 날 뻔했지만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를 갖고 가면서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새로 고침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벤트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오미크론이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그 바이러스 중에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사실 하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굉장히 빠른 가운데서도 경미하다면 오히려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제 좀 종식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또 어떠한 이벤트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뭐 오늘 이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네. 이제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사양 조치를 했죠. 좀 예, 맞아요. 타이트하게 좀. 다음 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얘기를 좀 꼽아봐야 되겠죠. 예. 그 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화이자, 모더나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 특화 백신을 내년 2, 3월 정도에 FDA의 승인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지 노바맥스 CEO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관련된 특화 백신 관련된 부분들을 4달 내로 제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화이자 모더나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이 바이오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전에 이제 델타 변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치료제죠. 지금 일단 머크는 통과가 됐고, 네.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 말씀드렸지만은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네.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주 안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된 부분들 소식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긴 터널이 그래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끝이. 네. 뭐 섣불리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백신에 대한 기대가 사실 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었는데 뭐 1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불과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백신이 나와주고 더불어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mRNA 뭐 분석을 뭐 시퀀싱이라고 그러던가 네. 정확한 뭐 단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제도 나오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좀 챙겨 보시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저는 처음에 네. 가장 쉽다라고 섹터를 좀 반응했었어요. 아. 바로바로 반응이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뭐 좀 풀렸다 하면 반응이 되고 하는데 진짜 긴 호흡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2년째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진짜 내년 되면요. 2년 동안 마스크 쓸 줄은 네. 진짜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어떤 종목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이벤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지표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짚어서 넘어갈까요? 일단은 그 시그널을 이제 종목으로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호텔신라라는 종목입니다. 호텔 신라. 네. 제가 왜 이게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또 전반적인 뭐 관광 국가로서도 또 역할도 했었고 한류 네. 열풍 많이 불어서 진행됐었고 지금 BTS가 선봉장을 쓰면서 또 굉장히 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텔신라랑 딱 보시면 호텔신라를 딱 카테고리를 놓고 주변을 딱 보시면 여행, 관광 뭐 모든 게 집약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업종들도 같이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인 호텔신라라는 종목 기준이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 우리나라 해외 관광객이 1,750만 명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였죠. 그리고 20년도에 얼마였냐면 92만 명이었답니다. 92만 명. 그러니까 20년도 초반에 갑자기 코로나가 탁 터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서로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21년도는 몇만 명이냐면
12만 명. 야. 예. 그러면 1,700만 명? 그때 이제 1,700만 안에는 이제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1,700만 명, 100만 명, 12만 명. 그러니까 당연히 체감 섹터, 스크리커 체감 섹터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보다 정말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정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겠지만 네. 그 기준을 봤을 때는 그 정답은 제가 볼 때 호텔 신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교육이죠, 교육. 교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점이 바로 호텔 신라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의 주가 향방도 중요하지만 호텔 신라의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증진이 될 수 있는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기준점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호텔 신라가 일단 기준점으로 잡아주셨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네.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일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고요. 자, 그렇게 의미 삼아서 지금 증시, 우리 힘내라 우리 증시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하나 읽어보자고 하는데 지금 존존 손이네요. 네. 존존 스니 아니고요. 네.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신데, 자, 3행시 올려주셨습니다. 힘내라 한국 증시에서 신광섭으로 3행시를 해주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의 실력을 가진 네. 광섭 매니저님을 좋죠 진짜 네. 신의 능력을 요새 가졌습니다. 플리터 귀신같이 올랐거든요. 섭외한 스치면 상한가 이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기는 신종호의 투자 리플레시죠. 존존손님 탈락. 네. 아 근데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센스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확한 맥이 그쪽, 그러니까 플리토도 좋았는데 맥을 잠깐 좀 잘못 짚어갖고, 그러니까 스치면 상한가도 좋지만 이제 신중의 투자 리프레시 쪽으로 자꾸 저한테 초쳤다고 하는데 제가 신광섭 매니저와 공약을 했던 종목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 공약이 끝나면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그러면 다음번에도 공략해주세요. 그럼 그거 끝나면 적극 매수콜을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이 여행객 수가 이제 월간으로 계속 찍히니까 이게 얼마나 조금씩 올라오는지,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구간에서 1년 정도 우리가 마스크 끼면서 살아왔던 이 구간에서 내년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호텔 신라부터 시작해서 면세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그래도 실적이 올라간다면 최악을 지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또 뭐 추가적으로 주가랑 그 뭔가 이제 실적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다, 항공주다라고 하면 항공주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 정도 있는데 주가 상승이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좀 회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딱 눈 감고 내년 추석까지 보시면 알아서 주가 이제 올라가 있을 거다. 여기서 더 큰 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은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많이 낮아진 지금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치는 거 넘어가면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눌리니까 네. 이 섹터, 이 테마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NFT 게임 맞습니다. 메타버스. 네. 한 2주, 3주 전에 굉장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좀 눌렸었죠. 단기적으로 눌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주도주를 좀 굳히기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가는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2차 전지도 어제 급락 나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아직은 완벽하게 네. 만회 못했지만 네. 그래도 한 30% 정도는 만회하는 듯한 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관련주들도 뭐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개별적 소식 때문에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종목 하나만 좀 언급할게요. 요거는 네. 일단. 액션 스퀘어에서 그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 제가 아까 봤을 때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신작 게임이 있는데 이제 슈팅 게임이 좀 나왔거든요. 스팀에서. 스팀 게임이 나와서 상한가를 말하는데 네. 혹시나 이제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팀에서 지금 일단 뉴스는 뭐라고 나왔냐면 발표 나오고 나서 1위를 기록했대요. 1위. 네네. 근데 이게 1일 단위의 1위는 맞는데 한국어 지원 게임의 랭킹에서는 2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액션 스퀘어 상한가 들어간 모습도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하나를 좀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거 아마 우리 앵커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네. 많이 보셨죠? 네. 슬쩍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중요한 차트죠. 네, 이게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의 EV 세일즈를 이제 비례한 이제 가격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장주가 얼만큼 많이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이 세일즈 대비해서 그 차트인데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 당시였거든요. 요때는 뭐 아시다시피 넷스케이프가 주도했던 뭐 이런 장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월간 단위 집계인데 이게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신세계가 나올 수 있겠죠. 더 간다면.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거의 육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주가 너무 싸다, 상대적으로 너무 싼 부분에 대한 밸류가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좀 강하게 쇼커버가 좀 들어왔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후발주자가 지금 게임, 뭐 메타버스, NFT가 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가 제가 쉽게 끝날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제가 CG를 한번 부탁해 드렸는데요. CG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해외 사이트 이제 NFT 표준 발행한 단계별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네. 이제 NFT 관련된 이제 그 사이트가 있어요. 표준 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지금 We Are Here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수집 단계에서 이제 아트라고 돼 있죠. 지금 2021년 정도 지금 우리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앨런 머스크 부인인가 여자친구분이 뭐 얼마를 그릴을 팔았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오늘 뉴스 나온 거는 뭐 수채화를 올렸는데 그게 몇 천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NFT가 파생돼서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브랜드화로 진화가 돼야 돼요. 브랜드화 진화되고 이게 그 다음에 문화죠, 컬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관 탑재되고 오프체인 이쪽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이 좀 멀어요. 갈 길이 먼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아직은 뭐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국제적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당연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별 시나리오를 봤을 때 2030년까지를 계획을 좀 세워놨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요게 물론 테마긴 하지만 우리가 좀가 잊을만한 할 때마다 툭툭툭 튀어오면서 또 새로운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 쪽에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한번 그 도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협소하게 이제 게임이나 어떤 예술품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네. 전체 우리 삶의 일반적인 곳곳에 다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꽤 용합돼서 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면 거의 파이가 더 굉장히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번 저번에 말씀을 주셨던 게 마지막 버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버스를 타자, 막 타자,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이런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을.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긴 시각에서 이런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냄새가 나는 섹터인데 맞아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좀 약간의 변동성은 마지막 버스였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회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눌리면서 가겠죠. 눌리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정책에 대한 변화와 그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로블록스도 좀 세게 올라왔고 네. 어제 물론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메타버스 향해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가 내부자가 좀 대량으로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보안 ETF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주가 또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뭔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복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파생되면서 새로운 테마로 탈바꿈할 것이냐. 네. 그 테마에서 이제 이 테마가 자리 잡으면 대중들의 심리가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겠죠. 네. 2차 전지도 처음엔 테마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주도주로 완전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레포트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 관련된 네.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우리가 테마로 보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대중들의 시선에서 뭔가 자리잡기 많이 한다면 그게 또 새로운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할 때마다 뭔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저가 매수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NFT 게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시그널 내지는 단기적인, 뭐 중지기적인 찬스를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코로나 언택트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그런가요? 네.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네. 많이도 내려왔더라고요. 네네.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사결이라는 종목 여러분 네, 아실 맞습니다. 겁니다. 이전에 굉장히 주가가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뭐 결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도 이거 여기서 이제 런칭한 브랜드 페이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포인트 모이는 재미도 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주목하는 배경은 일단 주가 상승이 좀 많이 과도하게 나왔고 그 과도하게 나온 만큼 거의 1년 넘게 쉬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H 한국사이버결제도 페이코라는 또 이 뒤에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런칭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NF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연계성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이제 대기업,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카카오 이쪽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시중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또 이것도 같이 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모멘텀도 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NFT랑 관련된 종목도 한번 받아봤는데 네. 또 이렇게 장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PT 선생님의 네. PT 종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자, PT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종목은 공략 안 하겠습니다. 예. 기대 안 했습니다. 공략 안 하면 잘 가겠죠. 네. 공략하면 잘 아시네요. 조금 한 일주일 좀 쉬었다 가더라고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오늘 주제가 좀 다른 종목입니다. 네. 다른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골판지 좀 많이 언급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골판지 관련주 갖고 왔는데요. 종목명 5글자입니다.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이름부터. 4,745원에 실시간으로 저는 수익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딱 적절하게 마이너스 4, 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포장 용기, 식품 포장 용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뭐 캐파 증설하면서 미래 실적을 계속 그 계산해서 지금 계속 캐파 증설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골판지 업계도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골판지 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에 대한 수요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골판지, 택배 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캐파 증설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빠르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비대면, 택배 이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제 13% 급등 나왔다가 오늘 적절하게 조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패턴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조금 짧게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목표가가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죠. 5,500원 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4,4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수혜도 받겠지만은 골판지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부터 실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공약이 안 걸렸기 때문에 수익도 바로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400원 제시된 한국 패키지였고요. 네. 오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당첨자들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매일매일 수 땡님인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더블S 리프레시 덕분에 투자의 감각을 성장시켜 집 월세를 냈습니다. 사랑해요 세 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선정을 배워야겠네요.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바로 들었고요. 자, 이어서 뚜비뚜님께서 주식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오늘같이 오를 때는 화가 눈녹듯이 사라집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셋의 표정도 좋아요. 오늘 되게 맞습니다. 역시 확실히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뚜비뚜님도 오늘 저희가 당첨자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가 보내는 따뜻한 커피와 케이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02-2000-4855로 바로 저희 전화를 주신 다음에 본인 확인 후에 저희가 바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